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지구지정부터 토지 보상까지 하다 보면 실제 공급까지 10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의 집값 안정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유찰 한 달 만에 추진된 MG손해보험의 매각 재공고에 사모펀드 2곳과 메리츠화재 등이 참여했습니다. 몸집이 큰 메리츠화재가 등판하자 업계에선 성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4대 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면서 이달 기준금리 결정에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죠.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자 공급 시그널을 줘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업계에선 그린벨트를 풀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만으론 당장 집값 안정 효과는 없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 연속 상승하고 있어 수요가 많은 도심에 아파트 공급을 확 늘리겠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만 그린벨트 해제로 1만 호 이상, 수도권까지 합치면 총 8만 호를 신규 택지 조성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당장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토지 보상 등 실제 입주까지 8년에서 10년가량 걸리기 때문입니다. 신규 택지 발굴과 또 그린벨트를 통해서 개발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장을 잠재울 만한 공급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정부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시정비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과 의무비율 해제, 세제 금융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이 동원되긴 했지만 사업이 차질을 빚어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정비 사업을 보면 자재값이 크게 올라 공사비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의 기대만큼 사업 기간이 단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6년간 42만여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인데 금리와 공사비 문제, 국회 법 개정 속도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폐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반면 민주당은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딜레마에 빠진 모습인데요.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증권가의 가장 큰 관심사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일 텐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증권가의 화두는 단연 금투세 폐지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유예냐 폐지냐 이야기는 무성한데 이렇다 할 결론을 현재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에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에서 25%입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투세 폐지론이 재점화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번 주 국내 증시 냉탕과 온탕으로 가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죠. 외풍에 흔들린 국내 증시가 대외 불안정 불씨가 아직 완화되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금투세라는 국내발 불씨도 추가로 타오르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네,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 진척이 있는 상황일까요? 네, 지금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전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여당은 금투세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이 한 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해서 1,400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도 사흘째 공개석상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서 공개 토론을 하자며 공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금투세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딘 걸까요? 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민주당이 이렇다 할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라서 여야의 협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오며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정책위 간의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우선 이재명 전 대표는 신중론을 꺼내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투세 면세 구간을 5년간 5억 원으로 상향하자라는 게 골자입니다.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데 당장 진성준 정책위원장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이는 부자 감세다,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연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오는 18일이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아마 이후에 당내 혼란을 잠재우고 금투세 관련 우회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를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점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시행 시기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다 할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이 정치 싸움이 지속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금투세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개인의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결집력도 상당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은 증시자금 유출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부터 시위까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보다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어불성설입니다. 투자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불안석 속에서 주식시장은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늦어도 8월, 9월 중에는 좀 폐지한다는 메시지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가 이 정치적 싸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생 대책의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대치가 아닌 협치의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찰 한 달 만에 추진된 MG손해보험의 매각 재공고에 사모펀드 2곳과 메리츠화재 등 총 3곳이 참여했습니다. 인수 전 후보군으로 거론된 적 없던 메리츠화재까지 깜짝 등판하면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업계 안팎에서는 몸집이 큰 메리츠 화재가 MG손해보험을 품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며 성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MG손해보험 매각 주관사인 삼성 KPMG가 어제 오후 3시 재입찰을 마감한 결과 세 곳이 참여해 유효 경쟁이 성립됐습니다. 이번에 시도한 매각은 지난달 19일 열린 3차 매각의 두 번째 입찰입니다. 앞서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데일리 파트너스와 JC플라워 등 사모펀드 두 곳이 다시 인수 의향을 밝혔고 예상치 못한 메리츠 화재까지 참전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모든 딜을 다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딜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입찰에 참여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인수 후보군으로 전혀 거론된 적 없는 메리츠 화재가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매각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DB손해보험을 제치고 당기순이익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메리츠 화재. 업계 안팎에서는 MG손해보험의 재무 상황에 적지 않은 리스크가 있지만 자본력이 탄탄한 메리츠 화재의 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큰 강에 문물 한 바가지 묻는다고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올해 또 지금 구순이체 또 해서 실탄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투입될 지금 여력의 규모가 메리츠에 포함됐을 때 메리츠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예금보험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세 곳을 대상으로 최종 인수제안서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응찰사의 계약 이행 능력 평가와 예정 가격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올해 상반기 4대 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린 2.5%로 발표됐는데요. 모두 고금리 장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이달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예상되는 부실채권 규모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상반기 4대 은행 고정이하 여신 잔액은 1조 859억 원, 전년 대비 14.7% 늘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차주의 이자 부담 가중이 대출 상환 능력 악화로 이어지며 부실채권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현 3.5%는 12차례 연속 동결이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으로 시중은행들이 연달아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부실채권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침체 등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고심이 깊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급증하는 연체율 해결과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 결정을 해야 하지만 최근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현장에서는 오는 2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는 이번 달과 10월, 11월 총 3차례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는 22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금통위까지 약 7주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기아가 오늘 더 뉴 K8의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더 뉴 K8은 3년 만에 출시되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디자인의 고급감을 높이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본화했습니다. 특히 전면부에 기아 고유의 디자인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를 넣어 기아와의 패밀리 룩을 강화했습니다. 전방 카메라로 노면 정보를 인식하고 내비게이션의 지도 정보를 통해 과속 방지턱 등에서 쇼업소버 감쇄력을 제어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통해 안락한 주행감을 구현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주행보조 등을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했습니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주들이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등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죠. BBQ는 곧바로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대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BBQ가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각서를 받은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BBQ의 시정명령과 함께 17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BBQ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3부는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1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공정위 결정 불복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BBQ가 특정 업체로부터 다량의 홍보전단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의무 수량만큼 제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부분만 위법하다고 본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BBQ는 2018년부터 이듬해 가맹점주 4명에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가맹점주들은 최대 15년간 BBQ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2018년 11월 창립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의장, 부의장으로 선임되자 사측으로부터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BBQ는 일부 가맹점주에게 BBQ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사업자를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 서울고법은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로 이 기간 이후의 계약 갱신 여부는 본부의 재량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선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점 사업자 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을 폐점하고 BBQ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 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서 제출만으로도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에 제약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BBQ가 유일하게 승소한 부분까지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되며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20년 말 LNG 벙커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LNG 벙커링이란 자회사를 세웠는데요. 이 회사가 컨테이너를 하역하면서 LNG 연료를 공급하는 동시 작업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고난도 작업이라 단가가 높아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움직이는 주유소로 불리는 LNG 벙커링선, 블루웨일호가 컨테이너선에 LNG 연료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컨테이너선에선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내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과 LNG 연료 주입을 동시에 하는 LNG 벙커링 동시 작업이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방법을 쓰면 연료 공급을 위한 추가 정박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LNG 벙커링은 지난해 벌크선 동시 작업 성공 경험과 이번 컨테이너선 동시 작업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LNG 벙커링 동시 작업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LNG 벙커링 동시 작업은 일반 LNG 벙커링보다 고난이도 작업이라 단가가 높은 상황,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업에 준비된 투자비가 많이 들거든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벙커링 활성화를 할 예정이라 가지고 조만간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 회사는 이번 LNG 벙커링 동시 작업을 진행한 프랑스 해운사 CMA CGM사 외에도 여러 국가의 해운사들과 LNG 벙커링 동시 작업을 협의 중입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환경 규제에 따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LNG 벙커링 동시 작업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위클리비즈 김민희입니다. 3분 안에 요리를 만들면 300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가 화제입니다. 최근 당근 알바는 오뚜기와 함께 이색 체험 아르바이트를 열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는데요. 오뚜기의 간편식 브랜드인 3분 요리 제품과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자신만의 특별한 요리를 완성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선정된 5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다음 달 8일
오뚜기 쿠킹 공간인 오키친 스튜디오에 모여 각자의 레시피로 요리를 하게 됩니다. 당근 측은 해당 아르바이트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3분 카레, 짜장, 덮밥 등 오뚜기 간편식을 활용한 나만의 레시피가 있으셨던 분들, 더불어 요리를 빨리 완성하는 것도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편의점 CU가 라면 특화 편의점을 다양한 지역에 선보입니다. CU는 지난해 12월 홍대 인근의 라면 특화 편의점인 CU라면 라이브러리를 개장했습니다. 해당 편의점 한켠에는 마치 라면 전시회에 온 듯 국내외 인기 라면 230여 종을 빽빽히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국 라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즉석 조리기에 라면을 끓여 먹는 한강 라면 문화의 인기가 더해져 한국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몽골을 비롯한 해외까지 라면 라이브러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라면만 하루에 약 500개가 팔리고 라면의 상품 동반 구매율도 상승해서 매출 호조가 뚜렷한 덕분에 가맹점 문의도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K라면의 맛이 지구 반대편까지 전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CJ 올리브영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버스를 운영합니다. 최근 올리브영은 외국인 고객을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실어 나르는 올영 익스프레스 버스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외국인 고객들이 올리브영 매장에 있는 도심으로 이동해 바로 쇼핑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올영 익스프레스는 매일 3번, 오전 9시와 오후 1시 30분, 오후 6시에 운행되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출발해 서울 중구 명동 해운센터까지 편도 운행됩니다. 올 상반기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약 600만 명. 같은 기간 올리브영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400만 명 정도입니다. 한국에 방문한 관광객 10명 중 7명이 올리브영을 찾은 셈인데요. CJ 올리브영은 올영 익스프레스를 이용한 관광객에게는 K뷰티 대표 인기 상품인 일종도 증정한다고 밝혀 벌써 관광객들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앞으로 올리브영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게 되겠네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줄줄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증가와 인건비, 물류 수수료 등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올해 2월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의 가격 조정을 시작으로 맥도날드는 5월 16개 품목 가격에 대해 최대 400원을 인상했습니다. KFC도 6월 대표 메뉴 징거 세트의 가격과 사이드 메뉴의 일부 가격을 올렸습니다. 롯데리아도 오는 8일부터 버거류 20종 가격을 평균 2.2% 올리며 버거 가격 인상에 동참했습니다. 외식물가가 급증한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햄버거 가격도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젠 햄버거도 자주 먹긴 힘들겠네요.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